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군사 안보 소식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이 베트남의 킬러급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잠수함을 추가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위안급 잠수함의 수출형인 S2-6T 잠수함 3척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구매했던 태국이 최근 동급 잠수함 2척 추가 주문을 위한 의향서를 중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신랑군사망이 4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3척의 위안급 잠수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태국은 오는 2023년에 초도함 인수를 시작으로 28년까지 3척의 잠수함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2척의 잠수함을 추가함으로써 태국은 2030년대 초반까지 5척의 잠수함 전력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태국이 구매한 위안급, 즉 S2-6T 잠수함은 중국 해군의 현용 주력 디젤 잠수함인 039A형 위안급의 축소형으로 수중에서 20일 동안 작전하며 최대 800해리를 항해할 수 있는 AIP 잠수함입니다. 6개의 어뢰 발사관에서 어뢰 또는 잠대함 미사일 18발을 운용할 수 있으며 중국제 잠대지 순항 미사일도 옵션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이 중국으로부터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는 배경에는 베트남의 수중 전력 증강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고 신랑 군사망은 전했는데요. 6척의 킬러급 잠수함을 운용하는 베트남에 맞서서 태국이 5척의 S2-6T 잠수함을 확보할 경우에 베트남의 수중 전력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고 신랑 군사망은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이번 잠수함 추가 도입을 비롯해 전차와 상륙함, 항공기 등을 중국에서 잇따라 구매하며 노골적인 친중 정책을 벌이고 있어서 동남아의 대표적 친미국가였던 태국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태국이 지금 베트남을 의식해서인지 잠수함 전력을 갑자기 증강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위안급이죠. 우리말로 원급, 원나라 할 때 원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각종 왕조 이름들을 그 잠수함 이름에 쓰죠. 그래서 샤, 그러니까 하급, 또 상급, 당급, 이런 고대의 왕조들은 또 한급, 이런 고대의 왕조들은 전부 이제 핵 잠수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송급, 원급, 명급, 이제 명나라 민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 친급, 이런 것들은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급, 즉 위안급이 주력 잠수함인데 그 위안급 잠수함의 수출량을 태국이 지금 3척을 구매를 했어요. 23년에 인도가 되는데 이거 구매를 할 때 정말 충격적으로 파격적인 조건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 3척에 이제 1조 원에 사기로 했는데 이걸 얼마나 충격적인 조건인가 하면은 25년 거치입니다. 25년 거치인데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로 25년 거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이자 상환을 하는데 그리고 절충 1조 원짜리를 사잖아요. 근데 절충 교육을 3조 원어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1조 원의 거래로 인해서 3조 원어치 각종 태국제 물품을 중국에다 파는 거래를 따로 합니다. 절충 교육이라고 하죠. 이 정도로 이제 중국이 태국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받기도 전에 태국이 지금 그거 똑같은 거 2척 더 삽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저가 할인 공세가 완전히 먹혀들고 있고 태국은 그렇게 해서 중국제 상륙함도 지금 삽니다. 그래서 태국은 항공모함, 그리고 중국제 상륙함, 스페인제 항공모함이죠. 중국제 상륙함, 그리고 중국제 군함, 또 한국제 군함, 그리고 중국제 잠수함, 이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함대를 갖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신랑군사망, 즉 중국의 그 군사 전문 그런 웹사이트인데 이 신랑군사망에 따르면 이거 이제 베트남을 겨냥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트남은 또 중국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로부터 킬러급 잠수함 6척을 구매를 했거든요. 이 킬러급 잠수함 굉장히 조용한 또 4,000톤급짜리 엄청나게 큰 디젤 잠수함입니다. 이제 이 중국하고 해상 영토 분쟁을 남중국해에서 하기 때문에 베트남은 이제 이걸 도입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신랑 군사망을 통해서 은근히 태국과 베트남을 적대적으로 지금 표현을 자꾸 하고 있는데 정말로 태국이 베트남을 의식해서 이렇게 5척의 잠수함을 구매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동안 대표적으로 친미 국가였던 베트남이 이런 식으로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완전히 좀 균열이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태국은 앞으로 미국과 담을 쌓게 되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태국이 자기들이 이제 쿠데타로 지금 집권을 했는데 이 쿠데타 정권이 이제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과 조금 트러블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중국하고 너무나 갑자기 밀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좀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튼 중국의 저가 할인 공세 우리는 아직 없지만 혹시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소형 항공기와 선박을 파괴하기 위한 신형 레이저 무기 해상 실험에 나섰습니다. 미 해군이 상륙함에 접근하는 적의 항공기와 소형 선박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으며 최근 샌디에고 인근에서 이 무기의 실사격 테스트가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샌디에고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현지 시각 12월 2일 샌안토니오급 LPD 상륙함 포틀랜드가 노스롭 그루먼이 제작한 최신형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고 샌디에고 해군기지를 출항했습니다. 지난 2015년 개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시제품 제작과 지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 레이저 무기는 해무와 파도 등 지상과 다른 해상 환경에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포틀랜드 함에 설치되어 해상시험에 나섰습니다. 함수 부분에 장착된 이 소형 레이저 무기는 레이저 무기 시스템 실증기 LWSD로 명명된 150kW급 레이저 무기로 한 발의 레이저를 쏘는데 1갤런 정도의 연료를 사용하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체계입니다. 기존의 레이저 무기에 비해서 최적과 소요 전력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위력을 높인 이 레이저 무기가 실용화될 경우에 펠링스 등 기존의 근접 방어 무기 시스템이 레이저 무기로 빠르게 대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에 에이브람 링컨 항모 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인도가 이란이 장악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아주 좁은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갯벌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모래톱도 많고 해서 이 큰 선박이 항해하는 부분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선박들은 이란 영해를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에는 오만, 북쪽에는 이란이 있는데 오만 영해로만 다 통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모래톱과 갯벌이 많아가지고 중간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으로 가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이란 영해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는 이제 오만 영해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란 영해를 통해서 들어갈 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란의 선박들에 어뢰도 달고 또 여러 가지 미사일도 달고 그리고 이제 군함에 접근을 하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알레이버급 이지스 구축함 박살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무인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유전 정유회사죠. 유전 아람코 유전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는데 그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CIWS라고 해가지고 각종 이제 기관포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레이저포를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노스롭 그루만. 이 노스롭 그루만이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만드는 회사예요. 방산업체죠. 거기에서 이제 이 레이저포를 만들었고 이 레이저 한 발을 생산하는데 1갤런이라고 했으니까 1갤런의 디젤입니다. 그러니까 3.75리터의 디젤을 가지고 뭔가 동력을 돌려서 에서 생성된 전기로 이 레이저 한 발을 쏘게 된다는데 미국 소매 가격으로 1갤런의 디젤 같으면 아마도 한 $2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2 정도의 원가만 있으면 이 레이저 한 방을 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적의 고속정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레이저를 쏴서 스타워즈에 보면 레이저 한 방 쏘면 그 한 방 맞고 그냥 전투기가 깨지고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그거 다 허구죠. 레이저는 열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쭉 조사를 해서 상대를 갖다가 찢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의 고속정이 움직이면 쫙 조사를 해가지고 고속정이나 선박 이런 것들의 엔진 부분을 확 찢어버린다든지 지속적으로 조사를 계속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그런 무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무기가 실용화되면 우리도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미국이 하는 거 잘 봤다가 물론 지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이거 레이저 무기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용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북극해 지역에서 최신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첫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푸틴이 자랑하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이 지난달 30일 북극해 권역에서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러시아 현지 이코노믹 투데이가 현지 시각 12월 2일 보도했습니다. 이 발사는 미그 31K로 명명된 미그 31의 개량형이 11월 30일 북부 무르만스크 지역의 오레네고르스크 비행장에서 발진해서 북극 권역으로 KH-47M2 킨잘 미사일을 발사한 훈련입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1000km 이상을 마하 10 이상으로 비행해서 러시아 북부 코미 공화국 중부 피안보이 사격장의 지상 목표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 훈련은 킨잘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북극권 발사 실험으로 미그 31 전투기가 북극권으로 진입해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면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다는 점에서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8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소개함으로써 세간에 알려진 이 킨잘 미사일은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를 공중발사형으로 개조한 것으로 2000km급 사거리의 마하 10의 비행속도와 회피기동 능력을 보유한 러시아의 전략무기입니다. 자, 북한이 지난 5월 4일 그리고 5월 11일 날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발칵 뒤집어졌었죠. 불상의 발사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고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이렇게 미그 31 전투기가 동체 아랫부분에 한 발을 달고 날아가서 쏘는 겁니다. 당연히 그때 북한이 5월 4일 날 미사일, 불상 발사체 미사일을 쐈을 때 이게 이제 회피 기동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회피 기동을 합니다. 이제 편심 탄도 비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편심 탄도 비행을 통해서 회피 기동을 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적의 요격에 아주 회피 기동을 잘하고 요격될 확률이 낮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무르만스크 공군기지에서 출격해가지고 북극으로 들어가서 다시 남쪽으로 쭉 들어오면서 이제 이 러시아 중부 지역에 있는 코미 공화국의 어떤 사격장을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명중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북극권에서 남쪽의 지상을 이제 공격을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무르만스크에서 떠서 다시 회전을 해서 자기네들 쪽으로 들어왔지만 떠서 직진해서 가면 어딥니까? 바로 캐나다 상공이 되죠. 거기에서 쏘면 이제 캐나다 또는 미국이 타격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이 킨잘 미사일 사격 훈련은 미국을 겨냥한 사격 훈련이다.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 단거리, 중단거리 미사일 가지고도 너희들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무력 시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지금 러시아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런 군사 삼강들의 무기 개발 그리고 과시 이런 암스 레이스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이렇게 지속되면 결국 미국이 이기겠죠. 경제력 센 세력이 이기게 됩니다. 과거 냉전시대 때처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고래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잘 입장 정리 잘해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또 계속 발전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